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이 아니고요. 수산인 윤택입니다.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들을 보면요. 서로 닮고 닮아서 많이 헷갈리시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어종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은 어업인들이 바다에서 잡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약 87%가 모이는 곳이자 새벽 일찍부터 조업한 수산물들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위판장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위판장은 주요 바다를 끼고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부산의 공동어시장입니다. 오늘 공동어시장의 영업실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동어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영업실장 김대희입니다. 이 부산에 있는 공동어시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부산 공동어시장은 네.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위탁 판매물을 경매, 네. 선별, 네. 포장을 해가지고 네.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네. 고기가 다 비슷한데 예.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아유, 알죠. 생선, 생선, 물고기, 물고기. 그 맛있는 거. 고기를 아주 다 다른 거예요? 네, 다 다른 종류입니다. 아, 진짜로요? 예. 오. 자, 요게 고등어. 아, 이게 고등어예요? 예. 예. 자, 고등어하고 틀린. 자, 요거는 전갱이. 이거 달라요? 다르죠? 보시면 색깔이 틀리죠? 색깔이 살짝 다르네요? 예. 오늘 생긴 거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자, 이거는 삼치. 아, 이 삼치예요? 예. 이거 고등어가. 자, 고등어하고 비슷하죠? 보면 색깔도 비슷합니다. 와. 색깔도 비슷한데 예, 어떻게 알죠, 이게? 이게 이제 무늬를 보여야 된다. 크기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생선을 상세하게 보야만이 물고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잘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냥 뭐 가격도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예. 고등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가격도 좋고, 예. 요 전갱이 같은 종류는 수출이 돼서 또 더욱더 가격이 뛰어납니다. 오, 더 비싸요? 예.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삼치가 맛있는 철이기 때문에 수출이 돼서 가격이 더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제일 비싼 건가요? 제일 비싼 거는 뭐니뭐니 해도 공동어 시장에서는 고등어가 제일 비쌉니다. 고등어가 제일 비싸요? 예. 그럼 제가 오늘은 수산인으로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 지금 뒤로는요, 부산 시민들께서 이렇게 자리하셨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산 시민들과 함께 유사 어종을 찾아라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양옆에 있는 생선 중에 과연 쥐치는 무엇일까요? 잘 살펴보신 후에 어느 것이 쥐치일지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어요? 마감! 과연 쥐치가 어떤 것일지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네. 이 둘 중에 쥐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쥐치는 이쪽에 맞겠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와, 빵빠레까지 울려주네요. 네. 쥐치를 마치신 분들이 4분 계시는데, 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의 의사대로 따라오신 분도 계세요. 네. 이게 저 생선이 이게 뭘까요? 네, 극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쥐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쥐표같이 작아가지고. 쥐포같이 작아서. 자, 그러면요, 우리 박사님. 네. 이게 쥐치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쥐치의 모양과 다른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네, 이 생선은 네. 말쥐치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말쥐치? 예. 그럼 같은 쥐치예요? 같은 쥐치과에 속하는데 종으로 보면은 네. 다른 종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구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거의 오각 형태로 생겼고요. 오각형. 예. 네. 그리고 몸에 보시면은 채측에 반문이 굉장히 선명하게 있는 것이 네. 특징이고 네. 전체적으로는 약간 암갈색을 띠는 게 특징입니다. 색깔이 좀 약간 갈색이죠. 반면에 이제 말쥐치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길게 잘 빠진 형태로 체형이 되어 있고 네. 채색은 약간 푸른색이 좀 강한 그런 이제 차이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생선, 육안으로 봐도 너무 크기가 차이가 크죠? 작고 크지만 사실 비슷한 크기에서는 이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느 것이 덕대일까요? 덕대를 찾아주세요. 자, 덕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덕대. 네. 이게 덕대 같아요? 오, 좋아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3, 2, 1, 마감! 과연 어느 쪽이 덕대일까요? 교수님! 네, 덕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게 덕대라는데요.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커서 커서요? 저도 이게 커가지고 그냥 덕대일 거다. 아, 덕대. 대자. 예. 이제 이게 덕대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 생선은 무엇입니까? 네, 덕대와 아주 닮은 이 네. 생선은 이름이 병어입니다. 병어요? 병어, 예. 이름은 얘가 병어 같고 이게 덕대 같은데. 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병어는 머리의 위쪽을 보시면 여기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이 꼬불꼬불한 물결 무늬가 있는데 이 물결 무늬가 쭉 연결되어서 이까지 가 있죠. 네. 이게 이제 가슴 지느러미보다 훨씬 지나고 있고요. 여기를 이쪽을 한번 보시면 네네. 덕대는 요 물결 무늬 보이시잖아요. 아, 짧네요. 요게 요 가슴 지느러미보다도 못 미치잖아요. 네네. 요게 다예요. 이게 짧은 것이 덕대, 네. 길게 뻗어 있는 것이 병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가겠습니다. 양쪽의 이 생선 중에 진정한 참돔은 어느 것일까요?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시고 참돔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네, 참돔은 과연 어느 것일까요? 네, 참돔은 이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얘는 여자 같고 얘는 남자 같은데 어허. 참돔이라는 의미가 장군이고 남자 같은 것 같아서 이거 지금. 네, 지식보다는 느낌으로 하셨는데 참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참돔이고 네네. 이 종이 이제 황돔이라는 종입니다. 황돔. 네네. 참돔은 일단 색깔이 붉은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제 황돔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약간 노란 색깔. 여기 보시면 등 쪽이나 이런 데 약간 그러네요. 노란 색깔이 뛰는 노란 것을 빛이네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돔 같은 경우는 입 안에 양턱에 어금니가 있습니다. 어금니도 있어요? 네, 동글동글하게 어금니가 있는데 좀 있으면 사랑니도 납니까? 사람이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황돔은 안타깝게도 어금니가 없습니다. 어금니가 없어요. 네네. 어금니가 있고 없고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결승까지 진출하셔서 우승을 차지하는 분께는 부상으로 지금까지 맞추신 생선을 모두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사람들이 헷갈려 할 만한 수산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로 많이 먹는 방어와 부시리도 헷갈려하는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생김새가 상당히 유사하고 연중 언제나 먹을 수는 있지만 가장 맛이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방어는 겨울이 제철이고 부시리는 여름이 제철입니다. 맞습니다. 방어랑 부시리도 진짜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두 어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방어와 부시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둥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어는 각이 져 있는 반면 부시리는 동글동글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 외에도 피부나 지느러미의 모양, 그리고 뼈, 꼬리를 보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횟집 가면 다 썰어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방어의 생선살은 좀 어둡고 붉은 빛을 띠는 반면에
부시리 생선살은 적색육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희고 밝은 편을 띠게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문어라고 부르는 어종은 참문어가 표준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참문어라고 부르는 종은 표준명이 대문어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참문어의 경우에는 몸통에 그물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동해에서 참문어라고 불리는 대문어는 몸통에 빗살무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문어의 경우는 최대 체중이 약 5kg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문어의 경우에는 최대 체중이 약 50kg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는 대형종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크기도 가장 큰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유사어종을 구분해야 하는 게 가격 차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포획 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본 참문어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 이상 금어기를 지정하고 있고 대문어는 600g 이하를 금지 체중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어종을 분류하지 못하면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입한장부터 각 어종에 맞는 어획량이 등록되고 집계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해경이나 어업관리단에서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어민들도 주의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어종이 많아 규정에 해당하는 어종인지 물어보는 전화가 자주 오고 있어서 이렇게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각각 금어기일 때 또 조심해야 할 유사어종들이 있을까요? 예, 또 하나는 소라와 핏불고등이 있는데 소라는 금지 체장이 5cm 이하이지만 제주, 울릉도, 독도는 7cm 이하로 나타나 있고 6월부터 8월까지 지역별로 다르게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핏불고등의 차이는 껍데기에 있는데 소라는 돌기가 상대적으로 높고 뚜껑이 백화질인 반면 핏불고등은 소라와 달리 뚜껑이 일반적인 고등류의 뚜껑 형태를 나타냅니다. 소라가 포획 금지 규정이 있는 어종인 만큼 정확한 명칭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유사어종,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가격도 가격이지만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사어종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수산자원에 대해 알아보는 나는 수산인이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